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생각을 키우는 국어 수업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단어 배울지에 대해서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저기 국어부장 예준이가 손을 들었는데 오늘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오늘은 책임감 있는 글쓰기. 책임감 있는 글쓰기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다들 잘 받았나 확인해 볼까요? 유인물 잘 받았다 하면 손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네, 다들 잘 받은 것 같네요. 생각 키운 국어 기록장도 다들 잘 가져왔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생각 키우기 활동, 생각 열기 활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스크린 한번 볼게요. 스크린에 그림이 하나 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무서워요. 뭔가 음침해요. 네. 이 밑에 우리 글씨가 작게 써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악성 댓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공익 광고 같죠? 악성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나도 악성 댓글을 받아봤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기 지연이가 손을 들었는데 지연이는 어떤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나요?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지연이는 악성 댓글은 아닌데 누가 인스타그램 DM으로 계속 막 만나자고 막 추근덕거렸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처럼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공동체 전체를 해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번 시간 학습 목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각 키움 국어 기록장 펼쳐서 여기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선생님도 학습 목표를 칠판에다가 키워드를 적고 있을게요. 네, 여러분 다들 잘 적어보았나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쓰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저작권이란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글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할 건데 우리는 이번에 그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저작권을 안 위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어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말을 쓰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오늘 두 개의 학습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총 3가지 활동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아까 말했다시피 저작권을 위배한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찾아본 다음에 이거를 고쳐보는 활동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우리가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어느 예전을 잘 지켜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활동 1번, 그 다음에 활동 3번, 마지막으로는 쓰기 윤리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활동을 가질 건데, 이 활동에서는 우리 생각 키움 국어 기록장에 우리가 쓰기 윤리를 이제까지 얼마나 잘 지켜왔나 되돌아보는 글을 짧게 써보고 짝과 바꿔보면서 댓글을 달아주는 활동을 할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키우는 즐거운 국어 시간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자료 2번 볼까요? 자료 2번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 사례가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저작권을 위배하는 건 어떤 거고 위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선생님과 함께 저작권을 위배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작권이 뭐라고 했죠? 저작권은 우리가 말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권리를 위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3가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예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을 가져와서 인용했을 때 이거는 어떤 사람의 글이다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게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용을 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해요. 또 저작권을 위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표절이 있어요. 요즘 표절이라는 게 되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표절이라는 게 어떤 거죠? 남의 말이나 글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몰래 가져와서 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절 또한 우리가 저작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남의 생각이나 말이나 글을 가져올 때 과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그 자료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변형이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료 2번에 있는 이 6개의 사례들을 보면서 저작권을 위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10분 동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는 활동 다 진행했나요? 다 이렇게 맞게 찾았으면 이게 왜 그렇게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활동을 거의 다 끝낸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찾은 사례가 이 6가지 중에 어떤 게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나요?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여기 승민이가 손을 들었는데 승민이는 어떤 게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나요? 니은이 위배했다. 왜 위배했다고 생각을 했나요?
출처도 밝히지 않았고 허락도 받지 않았다. 네, 맞아요. 승민이 잘 말해줬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례 한번 찾아볼 친구 있을까요? 저기 민영이가 찾아봤다고 하는데 민영이는 어떤 게 저작권을 위배했다고 생각했나요? 리을이다. 왜 리을이 저작권을 위배했다고 생각을 했나요? 리을은 표절이다.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표절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다들 손을 안 드는 것 보니까 못 찾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찾아보자면 비읍이 저작권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고서를 쓸 때 실험 가설과 자료가 맞지 않아가지고 수정을 했다고 했죠. 수정했다는 것은 원 자료를 왜곡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비음 역시 저작권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활동 2번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우리 이제 모둠별로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모둠별로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모둠 안에서 우리가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나 아니면 이 반대로 언어 예절을 지켜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모둠 안에서 자유롭게 10분 정도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둠 안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시작할게요. 이 모둠은 왜 저렇게 소란스러울까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들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있군요. 여러분, 우리 학기 초에 정했던 모둠 규칙 다들 기억나나요? 사이좋게 이해해야 하고 다 함께 활동한다. 여러분, 다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접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차례를 양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양보해가면서 모둠 활동 잘 진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이제 토의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경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느 모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이모둠이 손을 들었는데 이모둠에서는 어떤 경험들을 나누었나요? 이모둠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모둠에서 지금 중학교 때 토론 수업을 했는데 토론 수업에서 졌다고 막 나쁜 욕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언어 예절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겠죠. 네, 이모든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조 있을까요? 저기 사조가 손 들었네요. 사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조는 기분이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층간소음이 있었는데 층간소음에 대해서 나쁜 말로 하지 말고 약간 제발 조심해달라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주었어요.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쁜 상황일지라도 듣는 사람의 기분을 배려해서 언어 예절을 잘 지켜서 말하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을 마련할 수가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 이야기 다들 잘 들어보았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들 나눠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활동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활동 3번은 우리 짝 활동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우리가 쓰기 윤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제까지 쓰기 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면서
잘 지키면서 살아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형 국어 기록장에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쓰기 윤리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쓰기 윤리 기준, 점검을 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여기 선생님 나눠준 유인물 자료 3번 보면은 쓰기 윤리 점검표가 있어요. 밑에 3개가 비어있죠? 이 밑에 3개를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다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윤리 점검표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써있죠? 독자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썼는가. 두 번째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고려하여 글을 썼는가.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저작권 위배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봤고 언어 예절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내용이 한번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여기 인용과 관련된 이야기 있죠.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점검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과장, 축소, 왜곡을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타인의 의견을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언어 예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죠? 언어 예절을 지켜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기 윤리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 기준을 이렇게 5가지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는 우리 생각기움 국어 기록장을 펴서 내가 이제까지 쓰기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쓰기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그래서 짧은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세 줄 이내의 짧은 글을 써볼 건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정도로 간단하게 성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 시간 10분 주겠습니다. 활동 시작할게요. 여기 승희랑 민호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아, 승희가 지금 글을 썼는데 민호에게 보여주는 거를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군요. 왜 부끄러워하고 있지요, 지금? 아, 이제까지 쓰기 윤리를 너무 못 지키고 산 것 같아가지고 약간 자기가 이 글을 보여주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했군요. 근데 지금 민호도 말하다시피 다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희만 안 지킨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막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모두 다 실수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랍니다. 네, 다들 글 써보고 짝꿍과 내용 공유까지 다 해보았나요? 그러면 혹시 나랑 내 짝꿍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다, 이렇게 글 써봤다 공유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승희랑 민호가 손을 들었네요.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승희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제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말을 막 쓰고 욕도 섞어 쓰고 했는데 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말해줬어요.
거기에 민호는 정말 좋은 결심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줬네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를 고쳐보고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우리 경험에 비춰보는 활동까지 해보았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